안녕하세요. 스토널 이즈 낫 오버, 스토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의 6번째 전시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팀 라운입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1969년에 스토널 항쟁이 일어나고 50년이 지난 2019년에 뉴욕의 프라이드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프라이드가 열리지만 뉴욕에서는 6월의 다양한 주제로 여러 프라이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의 트랜스 마치, 다이크 마치, 대한행진, 프라이드 퍼레이드, 유스 프라이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공간을 들어서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트랜스 마치의 사진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커플입니다.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은 가슴 성형인 탑 수술을 흔적을 당당히 드러내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손수 써온 피켓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트랜스 당사자이면서 교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피켓이었습니다. 두 정체성을 동시에 당당하게 드러낸 모습이 언젠가 꼭 다시 교단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던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직업 선택 자유를 염원하며 이 사진을 소개합니다. 트랜스 마치 선두에서는 반갑고 익숙한 소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드똘이라는 단체로 미국 내에서 전쟁, 국가, 성별, 성적 취향, 언어, 계급 및 세대로 인해 생성된 분열을 해소하고 유색인종이 직면한 불의 해결에 힘을 실어주고자 활동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노드똘에서 행진에 걸맞게 풍물로 트랜스 마치에 연대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흥을 붙여서 태어난다고 하던데 그 흥을 표현하는 데의 풍물은 정말 찰떡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계라는 사진입니다. 트랜스 마치의 경계는 낮은 펜스였는데요. 딱히 어마어마한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화로운 행진의 현장이었습니다. 21년 9월에 서울시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비영리 법인 설립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프라이드 행진 시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지점을 들었습니다. 대규모 행정력 동원의 이유를 서울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진은 그 이유가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본 사진은 2021 경상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사진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이크 마치입니다. 다이크 마치는 1993년 레즈비언 어벤져스라고 불린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법이 추진이 되는 것에 항해하기 위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항해할 권리로 허가 없이 진행된 거리 행진입니다. 레즈비언 어벤져스는 행진을 위해 8,000장의 전단지를 뿌렸는데 2만 명이 모여 첫 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같은 해 6월 뉴욕 프라이드 전날에 한 번 더 행진을 합니다. 이듬해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에도 2만 명의 인파가 모였지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다이크 드러머가 드럼을 치며 깃발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고 그 뒤로 사람들이 점점 이어져 행진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다이크 마치의 선두에는 다이크 드러머들이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이크 행진의 중간에는 관현악단도 있었는데 관현악단을 이끄는 지휘자와 단원 중에서는 노년층의 참여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세대가 함께 연대한다라는 것은 또 특별한 연대의 힘을 받게 합니다. 다이크 마치는 경찰의 허가 없이 진행되는 행진인 만큼 교통을 통제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행진의 진행을 돕습니다. 과거 서울 퀴어 퍼레이드도 경찰이 교통을 통제해주지 않던 시절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행진을 진행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의 제목은 환호입니다. 이 커플은 행진 도중에 혐오 세력을 발견하더니 근처 사람들에게 자신을 찍어달라며 본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고서는 혐오 세력 앞에서 보란듯이 키스를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이 사진을 찍는 레브님 뒤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환호와 지지의 함성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유스 프라이드입니다. 유스 프라이드는 행진을 하지 않는 프라이드 행사로 광장에는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청소년은 무료 입장,
성인은 유료랍니다. 그 다음은 메인 퍼레이드인 뉴욕 프라이드 퍼레이드입니다. 다양한 퍼레이드 참여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프라이드는 1969년 스토널 항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50년 만인 2019년 6월 6일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장은 브리핑 도중 50년 전에 스토널 인의 급습을 언급하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며 당시 뉴욕 경찰의 행정 등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경찰의 조치와 법이 차별적이고 억압적이었다며 그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6월 뉴욕 프라이드 퍼레이드에는 뉴욕 경찰이 공식 퍼레이더로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뉴욕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마지막에 스토널 인 앞을 지나갑니다. 스토널 인은 지금도 운영 중인 조그마한 바, 술을 파는 가게입니다. 50년 전 뉴욕은 동성애는 처벌의 대상이었으며 경찰들은 불법이라는 명목하에 퀴어 업소들을 급습하며 무자비하게 괴롭혔습니다. 50년 전에 그날도 스토널의 경찰들은 들이닥쳤으나 참다 터져버린 당사자들이 연행을 거부하고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뉴욕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마지막에 지나갑니다. 이곳은 게이타운이라고 불릴 만큼 업소와 퀴어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퍼레이드에 동행해 주셨던 분이 이 지역을 지나가기 직전에 말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동네야. 코스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함성을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행사는 대한행진입니다. 대한행진은 2019년의 첫 행진이었는데요. 50년 전에 스토널 인 항쟁 직후에 결성되었던 크리스토퍼 스트릿 리버레이션 데이 마치와 같은 방식으로 뉴욕의 거리를 행진하며 전통적인 의미와 척도를 복귀시켰습니다. 대한행진 중에는 다이인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찾은 기록 중에 가장 빠른 다이인 퍼포먼스는 1970년 지구의 날의 보스턴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대기 오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한 시위로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 반대나 무기 실험, 경찰의 폭력,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위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큰 교차로나 은행 앞과 같은 곳에서 일제히 다 바닥에 시체처럼 눕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오염이나 경찰 폭력 등등으로 일어난 죽음과 빼앗긴 생명을 상징해서 그 이슈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피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고 가짜 앰뷸런스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이렇게 누우면 교통이 잠시 멈추거나 번화가가 조금 불편해지니까 시선을 확실히 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퍼포먼스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해서 사진을 한 장 찍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시체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어떤 시위보다 평화로운 시위라고 말하기도 했대요. 이 퍼포먼스를 하던 단체에서 한 활동가가 신문에 다이인에 대해서 쓴 기고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다이인은 죽음을 표현했지만 죽을 각오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만들어진 퍼포먼스가 아닐까 합니다. 필라델피아 팔색 무지개입니다. 2017년 필라델피아의 LGBT 담당 부서에서 처음 공개된 이 깃발은 기존의 육색 무지개의 유색인종을 의미하는 갈색과 검정색을 추가한 깃발로 이중 차별에 시달리는 유색 인종을 대표하기 위해 추가되었다고 하며 이 캠페인의 웹사이트에서는 색을 추가함으로써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깃발을 나온에서는 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제작하였으며 각 색에 붙어있는 점자는 해당 깃발의 색과 그 색의 의미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이번 전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스토널 항쟁으로부터 50년이 지났고 경찰은 사과했으나 여전히 차별과 혐오는 만연하고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은 아직도 우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긍심 넘치는 사진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스토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